오늘 우리 K 증시는 개장부터 급등 출발하면서 정말 항상 월요일만 되면은 그놈의 블랙 먼데이 어떤 그런 징크스를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에게는 이제 또 떨줍 올팔에서 올팔의 찬스로 활용이 됐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전강 후약의 장세가 뭐 특별히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죠. 일단 오늘 상승세가 가장 돋보였던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 주말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 덕분에 애플 공급사들, 뭐 LG 이노텍 이런 데도 오늘 다 이 애플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요. 여기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는 반도체 국가대표인 동시에 IT 대장주니까 당연히 오늘 상승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이재용 삼성 회장이 미국 출장 중에 바이오를 반도체 다음 삼성의 먹거리로 추진한다는 그 발표 내지는 선언, 이게 또 외국인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은 것도 있었고, 오늘 외국인들이 모처럼 삼성전자 주가를 큰 폭으로 들어올리는데 대량 매수로 기여를 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방미 사절단과 함께 미국에 건너간 이재용이 회장이 아직 지금 귀국을 안 하고 현지에서 뭐 존슨앤존슨, 바이오젠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의 CEO들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바이오 시밀러로 돈 버는 거 그 정도 단순히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재용 회장이 뭔가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바탕으로 조만간 삼성의 미래에 대한 큰 결단을 선언을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사실 삼성이 차세대 주력 업종으로 바이오를 점 찍었다는 그런 얘기는 예전에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기 전부터 뭐 있었던 그런 겁니다. 근데 삼성의 신기술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그 종기원이라고 있거든요. 종합기술원. 거기서 이제 바이오 인력들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이런 소식도 뭐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이재용은 뭐 감옥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일단 올스톱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에서 이미 어떤 그 시제품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디바이스가 뭐냐면은 약간 내복처럼 입는 그런 정말 웨어러블 메디컬 수트라는 거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정말 두께가 그야말로 내복 내지는 메리아스 정도로 평소에 그냥 입고 다녀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에다가 이제 이걸 입고 있으면은 갑자기 뭐 혈압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아니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든지 아니면 뭐 뇌 혈류량이 증가하든지 하여튼 실시간으로 그런 바이탈을 정밀하게 다 체크하고 있다가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자동으로 병원 응급실에 호출이 되고 또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통신까지도 이게 가능한 그 상태까지 서로 이제 수치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시제품격인 그런 거를 이미 삼성에서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것만 벌써 15년 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 진짜 상용화 돼가지고 출시가 되면은 당장 나부터 우리 부모님 사서 입혀드린다는 사람들 무지 많을 거예요. 솔직히 이제 시골에 혼자 계신 부모님 아침마다 안부 전화하는 것도 뭐 하는 거지만 진짜 어쩌다가 아침 일찍 출근길에 전화 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면은 가슴이 철렁한다는 분들 제 주변에도 진짜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서로 얼마나 그 좋은 문명의 혜택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요즘 이제 원격 진료부터 디지털 의료 이쪽이 워낙 관심도 많은 데다가 삼성이 여기 뛰어든다고 하면 진짜 이게 대세가 되긴 될 건가 봐요. 그 와중에 오늘도 평화로운 K 증시. 요새 배터리 아저씨가 거의 3%랑 동급으로 주적 취급하고 있는 한 애널리스트가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그 비관론자로 변신해가지고 요즘 뭐 돈 벌고 있는 강칠천 그 양반 소속된 증권사, 거기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쳤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이건 솔직히 알 사람이 이미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딸게요, 이름. 그 유진투자증권이요. 우선 발단은 코스닥 상장사의 그 과거 주가 조작 사건을 지금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요새 수사 중인데, 그 유진투자증권 임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서 그 사람 사무실하고 그 사람이 속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코스닥 상장사 업종이 이제 태양광이었는데, 또 중요한 얘기니까 오토바이가 또 지나가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지분을 투자한 어떤 바이오 기업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재료를 흘려가지고 중간에 이제 그 유진투자증권 임원이 여기 개입을 한 정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주가 띄우는데 일조를 했고 뭔가 또 이제 대가를 받았겠지. 근데 그 결국 그 상장사는 상장 폐지가 됐다는 좀 새드 엔딩입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도 평화로운
니케이 증시 스토리는 뭐냐면은 이제 SG 증권발 CFD 사태는 조금 진정이 되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CFD 폭탄 맞은 종목들 사이에 가려져 가지고 여기야 뭐 대기업이니까 괜찮겠지 뭐 이렇지만 사실 4월 당시 여기도 주가가 만만치 않게 폭락을 해가지고 주주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는 그 기업은 다름 아닌 CJ입니다. 아, 이거 또 생각나는 게 예전에 신사임당 채널에서 요 그 CJ에 대해서 CJ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쭉 제가 이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CJ 내부에서 제가 알아낸 게 여기 CJ는 직급도 이미 뭐 과장, 부장 이런 거 다 뭐 폐지해버리고 좀 특이한 직급 같은 거 쓰고 그리고 또 그룹 내부에서 그 이재현 회장, 이미경 부회장 이런 분들을 부를 때 그 자기네들끼리는 이재현 회장은 C1, 이미경 부회장은 C2 그 다음에 이제 계열사 대표이사들은 뭐 C3, C4 이렇게 그룹 내 서열을 C 몇 이렇게 부르는 문화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신사임당한테 그럼 CJ 그룹 내 서열 8위는 C8이냐고 그랬다가 당시에 거기 CJ 그 임원 중 한 분한테 좀 경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아니 물론 이제 제가 잘못한 거예요. 너무 그 웃기겠다는 그 드립 욕심 때문에 남의 회사 분명히 8인자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들었으면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CJ가 지금 왜 나왔냐면은 오늘 일단 뭐 주가를 보면은 사실 뭐 반등 같지도 않은 뭐 반등 나온 수준인데 최근에 주가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거의 반토막도 더 깨졌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연기금하고 외국인 대탈출 일어날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CJ도 이제 그 신용 공여 비율이 높았다는 거. 그게 이제 그 라더견 일당의 먹잇감으로 찍힌 그 종목들의 공통점이었는데 사실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는 말에 올라타라는 그런 얘기처럼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그 포머가 미친 듯이 막 올라오면서 fear of missing out 나만 소외될까봐 그 두려운 심정 그것 때문에 진짜 이제 늦은 줄 알면서도 어떻게든 거기서 또 좀 먹어보겠다고 신용 미수를 써서 꼭 들어가죠. 근데 그런 종목은 이제 한번 깨지기 시작을 하면 정말 잔인하게 물량 털립니다. 근데 이 CJ도 그런 식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한번 왕창 털리는 상황을 겪은 건데 문제는 지난 3월 이후 증권사 리포트 4곳 전부 다 계속 이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니까 그것만 보고 기계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으로만 의견 내고 이런 신용 공여 비율 같은 거 아무도 반영도 안 하고 언급조차 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런하 반갑습니다. 모간 스탠리의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수석 애널리스트 중에서 아담 조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그 돈나무 누님 그 캐시 우드와 함께 테슬라 바로 정말 전기차 전도사로 대활약을 했던 사람인데요. 당시 이제 마바라들이 테슬라 곧 천슬라 된다고 $1,000 넘어간다고 그렇게 막 약팔 때 이 아담 조나스는 이미 일찌감치 테슬라 목표가를 지금 분할 전 기준 $1,300로 제시해가지고 야 너무 과하지 않았냐 그런 조롱도 받았었는데 그러다가 막상 테슬라 주가 이제 $1,200를 넘어갈 그 당시가 되니까 또 지금 너무 과매수라고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고 이렇게 좀 자제시키는 발언도 했던 한마디로 내공이 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담 조나스인데 어쨌든 근데 한 20년 이상 자동차 업종 애널리스트로 일했지만 최근에는 확실히 전기차 신봉자로 이제 변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특히 유행시킨 표현이 뭐냐면은 영어로 내연기관을 Internal Combustion Engine 이렇게 해서 약자로 ICE라고 부르는데 이 아담 조나스가 내연기관은 그야말로 ICE 그래서 녹는 얼음과 같은 신사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많이 먹지만 원래 이 얼음이라는 게 현실에서는 당연히 녹는 게 디폴트 값이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내연기관 아이스 드립으로 유명한 분인데 근데 최근에는 갑자기 제너럴 모터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이퀄 웨이트에서 오버 웨이트 즉 시장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물론 서프라이즈의 그런 반응이었죠. 한때 월가에서 테슬라 바로 이름 날렸던 그 전기차 대세론자 아담 조나스가 갑자기 전통 자동차 제조사 GM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근거가 참 오묘했는데 제너럴 모터스는 사실 뭐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을 뭐 마지못해 해서 따라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 매출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완성차 제조사인데요. 근데 모간 스탠리의 이 아담 조나스는 오히려 이런 쏠림 현상 가운데서 GM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본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GM의 경영 환경과 외부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은 마치 이미 전기차가 대세인 그런 시대가 이미 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현실은 아니다. 여전히 전기차 판매량 비중이 10%대 겨우 올라온 수준이다.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나머지 90%의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GM은 그런 면에서 강점을 가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주가를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이게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주말에 연례 주총 열었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도 동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버핏은 성장하면서도 자본이 요구되지 않는 기업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반드시 투입돼야 되는 기업 사이에 막대한 갭이 존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그 버크셔 주총 참석자들은 가만히 있어봐. 그럼 오히려 지금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저평가됐다는 소리 아니냐. 오히려 투자 기회는 그쪽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선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차를 만들어 본 경험도 풍부하고 또 껍데기라도 일단 만드는 생산 라인이 이미 다 다양하고도 또 이제 품질 좋게 단차나 이런 거 최대한 적게 그렇게 이미 다 갖춰져 있는 회사들이 완성차 업체들이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현대차가 더 훌륭하지 않나요? 하여튼 근데 이 아담 조나스가 이번에 전기차 업황 전반에 대해서 참 인상적인 그런 보고서를 또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드리려고 이제 앞에 서론을 말씀드리는 건데 먼저 국부론으로 유명한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들면서 약간 이제 과거의 환경에서 보면은 어떤 재화의 산출량이 임금과 지대, 그러니까 이제 지대는 임대료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런 이제 생산비를 감당하기 충분한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게 그 당연하다. 이런 걸 언급했는데 그러면서 미국 IRA 그 인플레 감축법 거기서 이제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준다고 그러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전기차 제조사들의 시장 지위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결정적이냐? 그게 바로 이제 생산비, 제조 단가가 적게 드는 기술이나 인프라를 가진 기업, 그리고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들이 결국 선두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는 시총이 클수록 또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죠. 아마 이거는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언급했었던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의 도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또 뜻도 되겠는데 이제 한국 배터리와 중국 배터리를 이제 자꾸 비교하면서 여기 국뽕 집어넣고 거기다가 뭐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은 너 중국 스파이냐 막 이런 식의 그 감정적 대응이 요즘 많은데 사실 중국산 LFP 배터리 그 리튬 인산천 배터리가 가격이 싼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채택을 했는데 근데 가격이 싸다고 해서 뭐 좋은 게 아니라 기술력은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기술 수준이 더 높다고 그러는데 아예 싸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도 기술 수준이라고 봐야죠, 그것도.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하는 찰스 다윈을 또 이 아담 조나스가 언급하면서 뭐 뻔하죠. 적자 생존이지.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적응적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인데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도 경제성이 중요한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그럼 당연히 배터리 가격도 최대한 가격을 떨어뜨리고 또 앞으로 대중화를 앞둔 그 저성능 저가 전기차 시장도 빨리 적응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거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미 이 저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경형 전기차라고 부르는데 요즘 중국 전기차 전체 판매 비중에서 한 40%까지 이 경형 전기차 비중이 확대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10대 중에 4대는 경형 전기차가 팔린다는 거죠. 그럼 우선 가격이 보니까 전부 1,000만 원 미만이고 심지어 40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성능도 대신에 딱 그냥 시내 돌아다닐 정도만큼만 그 정도만 나오는데 대신에 또 충전은 빠르죠. 우선 둥펑의 펑광 미니 이게 제일 유명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치루이 다오차의 QQ 빙치런, 창안 자동차의 루민, 상하이 자동차의 클레버 이런 게 이제 베스트셀러 차종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생긴 거는 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인테리어는 뭐 그야말로 미니멀리즘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옛날 경차에 비하면은 중간에 모니터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으니까 좀 뭐 세련된 느낌은 확실히 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지리 자동차에서 슝마오 미니를 또 출시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판매 돌풍을 일으키고 있나 봐요. 이거는 근데 절대 중국 전기차가 뭐 우리 현대차, 기아 전기차보다 경쟁력이 높다 뭐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일단 시장이 그런 쪽으로 또 확대가 되고 있다고요. 그 중국 경영 전기차 만약에 이게 우리 한국 시장에도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이제 올해 중으로 곧 진출한다고 그러는 걸 제가 봤는데 아마 시장에서 판가름이 나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자동차의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중요시하는 그런 남의 눈이나 이런 걸 신경 써서 자동차가 곧 내 그 소셜 포지션과 신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환경에서 과연 이 중국 경영 전기차가 잘 팔릴까요? 이거 진짜 궁금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의견을 제가 구하고자 여쭤보는 건데요. 댓글에다가 한번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항상 그 라이브 때 채팅창을 보고 놀라는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준이 진짜 높고 각기 전문가분들 다 계시더라고요. 막 이제 지나가는 소리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통계 수치까지 주르륵 되는 분들도 계시고 엄청납니다. 하여튼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의견을 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예전에 왜 국민차 티코 우리 나왔을 때 그때 정말 그 조크나 농담을 가장한 조롱 같은 거 진짜 많았었잖아요. 뭐 달리다가 갑자기 티코가 딱 멈춰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뭐 바퀴에 껌이 붙었었네. 뭐 아니면 뭐 호텔에 티코 타고 가면은 주차장에 자리 없다고 쫓겨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 물론 이제 진짜는 아니겠죠. 설마 지어낸 얘기겠지. 아, 진짜 그렇게까지 천민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티코를 그런 식으로 취급했다고? 하여튼 거기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기차는 또 충전 시설이 무조건 기본인데 이런 저가 전기차의 수요층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과연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아, 가만히 있어봐. 아, 진짜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부터가 이런 저가 전기차 구매하는 그런 그 구매층은 소득 수준이 낮을 거니까 주거 환경도 열악할 것이라는 이런 가정을 깔고 또 얘기를 하고 앉아 있었네요. 아, 이건 진짜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좀 생각을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아담 조나스의 이번 보고서가 전기차 산업에 대한 뭔가 큰 흐름의 변화를 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랩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비록 이제 오늘은 떨줍 올팔에서 올팔데이로 그동안 상승분을 일부 차익 실현으로 반납한 하이브, 여기에 대해서 UBS가 여전히 하이브의 2023년은 장밋빛이라는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단 그 기대감의 주인공은 바로 TXT랑 세븐틴 공동 수상입니다. 우선 2022년 하이브 매출에서 BTS가 55%였고 이제 이거는 앞으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2022년에 TXT랑 세븐틴 매출 비중이 한 25% 정도가 잡혀가지고 기대 이상이었다고. 그래서 이게 올해 2023년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대요. 거기다가 TXT는 BTS 초창기 앨범 판매량 성장률보다 더 지금 크고 이게 하이브 매출에서 BTS 빈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기대감이 된다. 그래서 UBS는 하이브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를 기존 22만 원에서 오늘 3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다음 이제 JP모간은 카카오에 대해서 AI, 클라우드, 헬스케어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계획으로 인해서 그 해당 디비전의 영업 손실이 최대 3천억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추가 주가 하방 압력이 있을 것으로 대비해라. 그래서 카카오 목표가를 기존 5만 9천 원에서 오늘 5만 4천 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은 중립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의 친정 CT도 카카오 목표가 기존 6만 6천 원에서 오늘 6만 4천 원으로 하향했고요. 크레딧 스위스 역시 카카오 기존 목표가 5만 7천 원을 오늘 5만 6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 진짜 이 카카오는 답이 없어요. 그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 그때 17만 원, 그게 진짜 언제 다시 올런지 정말 이번 생에 그 17만 원대 다시 볼 수나 있을지조차 의문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 주식은 뭐 아무리 그냥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는 기업이든 뭐 대체 불가능한 비즈니스를 갖고 있든 뭐 나발이고 간에 무조건 비싸게 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절대 남의 말 듣지 말고 또 내가 굳이 찾아 헤매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자동적으로 내 눈에 내 귀에 들어온 그런 종목들은 무조건 거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워런 버핏이 주식 투자만으로 150조 원을 번 비결이에요. 특별한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오늘 뭐 일단 개장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습니다만 오후로 갈수록 상승세가 조금 처지는 업종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와중에 오늘 업종 상승률 1위 이게 바로 CBDC 그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이거 한국은행이 오늘 모의 테스트 결과 공개한다고 뉴스플로우에 타기 얼마나 좋냐고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했잖아. 다음 또 오늘 장 막판까지 계속 강세를 유지했던 테마가 바로 UAM 그 도심 항공 교통. 이것도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어요. 주말에 미국 FAA 그 연방 항공청에서 에어택시 관련 청사진을 업데이트했다고. 그래서 오늘 마침 사우디 교통부 장관 방한하는데 이번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 UAM 이 도심 항공교통 이쪽이 주인공이 될 거라고 미리 얘기했잖아. 자, 내일은 5월 9일 화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우선 내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시찰단이 전기차 산업 현장 방문, 여기서 현대차에 갑니다. 앞에 이제 아담 조나스 그런 발상에 따르면 우리 현대차는 내연기관도 아직 잘 만들고 또 전기차도 비교적 일찍 진출해가지고 진짜 팔방미인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자, 다음 내일 산업부는 로봇 세대 공감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제 AI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그건 이미 이제 기정사실이고 이제는 챗 GPT까지 진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영역 그리고 맞춤형 정보 전달까지 이제 기계한테 뺏기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데요. 또 워런 버핏은 그럼에도 사람의 일자리가 전부 이런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증시해서 저는 생각해 보면은 투자 관점입니다. 그런 독창적인 분야, 이쪽이 이제 AI가 대체 안 되는 그런 분야는 더 그러면 직업 만족도나 소득 수준 이런 게 올라가고 경쟁이 또 심화가 될 텐데 그럼 결국 또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런 전공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럼 그게 전공이 뭐든 간에 결국 또 수혜주는 사교육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 장관이 암모니아 기반 수소 추출 설비 실증 기업 방문에 나서는데요. 요즘 이 암모니아 수소 이 테마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여튼 내일 방문하는 암모니아 수소 관련 기업은 바로 원익 머트리얼즈라고 합니다. 다음 내일 중기부는 첨단 바이오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금 삼성의 차세대 주력 분야로 바이오를 언급했는데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성공 DNA를 살려서 바이오에다 이걸 적용하면은 마찬가지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여기 이 메시지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내일 해외 이벤트로는 저는 이걸 주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러시아가 내일 전승절 기념일입니다. 근데 뭐 대단히 잘난 뭐 그런 날은 아니고 그 지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항복한 그 기념일인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푸틴이 핵 사용 내지는 어떤 또 도발적인 언사를 할지 그게 이제 우려가 크죠. 근데 이제 정말 이 러우 전쟁도 그만 끝내야죠. 아니, 당사자 둘이 안 끝내려고 버티면 이제 제3자가 개입해서라도 푸틴하고 그 젤린스키 영웅놀이 하는 거 이제 그만 끝내게 해야죠. 아니지. 그럼 또 우리 38선 같은 거 중간에 생기면 또 사람들 불행해지고 또 비극이 되는 거 아닌 건가? 하여튼 잘 모르겠네요. 다음 미국은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에 4월 CPI가 나오는데요. 그거 하루 앞두고 내일 화요일에는 4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가 공개되고 다음 내일 우리 증시 일정 보니까 반도체 회로검사 장비 제조사 기가비스가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 돌입하고요. 다음 인공지능 영상인식 전문기업 CU박스는 내일 5월 9일부터 이틀간 공모 청약에 들어갑니다. 다음 내일 K증시 실적 발표 기업들은 위메이드 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 우드랩, 제주항공, 롯데렌탈, 크래프톤, GS, 웅진싱크빅, GS 리테일, 현대백화점, CJ 시푸드, 코롱인더, 그리고 이노션까지 내일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자, 한 주의 첫날. 사실 지난주에 좀 많이 쉬고 오다 보니까 월요일날 좀 월요병이 심했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여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